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어 교수사관에 지원한 이지성입니다. 오늘은 토익 스피킹을 주제로 10분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간단하게 토익 스피킹이 어떠한 식으로 진행되는 시험인지, 토스 시험에서 진행되는 총 6개의 유형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후 이 유형들 중 수험생들이 가장 풀기 어려워하는 유형의 예시 문제를 보고 또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모범 답안을 보면서 보는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와 이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파트 1, 2 그리고 4와 같은 유형들의 경우에는 영어 지문이나 그림 그리고 표와 스케줄표 등이 주어지는데 이를 그대로 영어로 읽거나 그림을 묘사하거나 그리고 표를 주어진 시간 안에 읽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답안을 제 시간 안에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파트 3, 5, 6와 같은 유형들은 자연스러운 프리토킹이 가능한가를 평가하는 유형입니다. 또는 장문의 문제를 주어진 지문 없이 특히 즉 리스닝 스킬로만 문제를 듣고 화자의 문제를 이해하고 또 의견을 물어볼 때 그것에 대한 자신의 해결 방안이나 의견을 청자가 듣고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영어로 전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유형은 무엇인가? 파트 1, 2, 4와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주어지고 그대로 잘 설명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한 파트 3와 6와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대한 질문이나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을 토대로 논리적으로 말을 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파트 5와 같은 경우에는 대개 화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달라라는 식의 유형입니다. 또한 해결 방안의 경우에는 진부하지 않고 기발하며 그리고 청자가 해결 방안을 듣고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당연히 화자가 원하는 방향의 답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파트 5의 예시 문제를 보면서 답안을 어떠한 형식으로 대답해야 할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파트 5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통화 상황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땐 정말 고객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처럼 그리고 말을 순서에 맞게 정리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시 문제 지문을 보시면 Hi, my name is Stephen Park and I operate a small souvenir shop. 나는 작은 기념품 가게에서 작은 기념품 가게를 운영하는 스티븐 박이다. Since you are a marketing expert, I want to ask for your advice about my situation. 당신은 마케팅 전문가이니 내 상황에 대한 조언을 받고 싶다. There is a shopping mall near my store, and the problem is that a huge souvenir shop is opening its ground floor. The store itself is much larger than ours, so it sells more stuff and even decoration are more attractive than my stores. 우리 가게에 더 유혹적이고 큰 기념품 가게가 들어섰는데 this makes me worry that I will lose customer to the new and bigger store across the street. 이로 인해 우리 가게의 고객 수가 줄어들까봐 걱정이 된다. How can I keep my business going without losing customers? 어떻게 하면 우리 고객을 잃지 않고 가게를 계속 해나갈 수 있을까? 라며 저에게 조언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게 원래 잠시만요. 이게 원래 누르면 하나씩 떠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근데 지금 안 뜨는데 어떻게 하죠? 이게 그냥 넘어가지는데. 아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상태로 계약할게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는 첫인사 예를 갖추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Hello, Steven. This is 누구누구 calling from main office. Returning your call. How are you? 그리고 파트 5는 지금처럼 지문이 주어지지 않고 음성으로만 들려주기 때문에 이 화자가 처해 있는 문제를 이해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So I just heard about the problem and I understand that you are concerned you may lose customers because of the big souvenir shop is opening near your store. 그리고 본격적인 해결 방안에 앞서 연결거리를 넣어줍니다.
I don't think it's a hard issue. As you know, I'm a sensible type of person. I can give you advice. 나는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 내가 너에게 조언을 줄게.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해결 방안의 경우에는 진부하고 흔한 해결책은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기발한 해결책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할인이나 쿠폰 같은 누구나 생각할 만한 것은 과연 화자가 이런 방안을 듣고 싶어서 마케팅 전문가한테 조언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So I just suggest that I would sell custom-made items. It will be simple and effective. 너네 가게에서만 살 수 있는 기념품을 만들어서 팔아라. 간단하고 효과적일 것이다. 또 다른 해결책으로는 the second suggestion is that you can give customers storage service. You know, tourists often carry many stuffs, so you can keep them safe while tourists can enjoy their trip without heavy things. 여행객들은 짐을 많이 들고 다니니 너네 가게 고객에 한해서 짐을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해라. 그리고 이 해결 방안들에 대한 확실성을 부여하기 위한 연결고리를 넣어줍니다. Actually, something like this happened before, and you worked perfect. 이런 일이 이전에도 있었는데 이런 방법이 아주 잘 먹혀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인사, 첫인사를 했으니 인사로 마무리를 해야겠죠. So if you need something more, don't hesitate to call me. 또 다른 일이 있으면 나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해라. 이렇게 답변을 끝내면 고득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만한 답변이 됩니다.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